4억 3천을 손해보고 판매를 하신 경우에는 4개월 만에 판매를 하셨고 10개월 만에 투자금이 6억인데 6억을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헬리오시티가 최근에 매매도 급락하고 있고 전세도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투자하신 분들이 팔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송파에 굉장히 큰 대단지라고 할 수 있고요. 송파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지이기 때문에 역하고 가까운 곳도 있고 역하고 먼 곳도 있습니다. 세대수는 거의 1만 세대가 가까이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단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급격히 매매가 떨어지고 있고, 전세도 급격히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낮은 거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투자를 하셨다가 다시 팔고 나가신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 33평 기준으로 알아봤는데 최고가는 23억 8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16억, 15억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매물 같은 경우에도 16억 3천, 16억 4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세 같은 경우에도 7억 2천에서 7억 3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 수가 있어서 전세도 최고가가 15억인데 여기서 거의 8억 정도 빠진 걸로 볼 수가 있고, 매매 같은 경우는 23.8억이 최고가인데 최근에 16억까지 빠졌으니까 7에서 8억 정도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래 내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33평을 12월 달에 매매하고 나가신 분 같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억에 구매를 하시고 17억 5천만 원에 판매하고 나가셨습니다. 17억 5천만 원에 판매를 하셨는데 한 열흘 뒤에 16억 5천에도 거래가 됐으니까 1억 정도는 더 높게 받고 판매를 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매매가는 20억이기 때문에 5개월 만에 3억 2천만 원을 손해보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손해가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20억을 주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1주택을 구매하실 때는 6,6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이거는 살 때 바로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6,600만 원도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 갭이 13억 9천만 원 정도를 주고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6천만 원 정도가 더 들었죠. 최근에는 3억 2천만 원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은 10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는 손실이 3억 8천 정도가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5개월 만에. 그리고 12월 9일에 거래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3억 8천만 원을 낮게 거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21억 5천만 원이고 최근에는 17억 6천5백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전세가 12억이 들어와 있는 걸 21억에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9억 5천 정도 갭으로 이 물건을 구매하신 걸로 보이고, 여기에 추가로 취득세가 이렇게 6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판매가는 3억 8,500만 원을 내려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총 손실액은 4억 4천 정도 될 걸로 보이고, 이 9억 5천에서 남은 금액은 5억 6천5백 정도가 돼서 거의 40%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떠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7개월 만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거래가 된 매물이고요. 다음에 매도가도 17억 5천만 원, 그리고 매매가는 22억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22억에 구매를 하셨다가 8억 5천만 원에 월세를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투자금은 처음에는 22억으로 시작을 하셨겠지만 전월세를 받으셔가지고 22억에서 좀 낮아진 13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물론 취득세가 소요가 됐을 거고 1년 6개월 만에 4억 5천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총 마이너스는 취득세까지 합쳐서 5억 1천만 원 정도 손해가 난 것으로 보이고, 남은 금액은 9억 원이 남았습니다. 13억에서 9억이 남았다 그러면은 한 30% 정도 손해를 보신 것 같고, 처음 금액 자체가 22억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손해를 보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도 33평 매물이고 11월 달에 거래가 되었는데 16억 7천만 원에 매도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단 4개월 만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가셨는데 마이너스 4억 3천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가 12억짜리로 들어와 있는 물건을 21억에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갭으로 9억 정도를 투자하신 걸로 보이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6천만 원 정도 들었고 지금 마이너스 4.3억에 4개월 만에 판매를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총 마이너스는 4.9억 정도 발생했다. 거의 5억 정도입니다. 왜냐면 제가 계산한 게 6억 6천이었고 이거는 20억일 때의 금액인데 21억이기 때문에 5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로 보이고요. 처음 투자금은 9억이었는데 지금 남은 금액은 4억 7천 정도 남았을 걸로 보입니다. 5억을 부동산으로 잃은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긴 한데요. 이 일이 단 4개월 만에 일어났던 이유는 뭘까요? 이 투자를 대출로 시작했다 그러면 아마도 버티기가 힘들어서 판매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내려가기 전에 팔아버리자. 이런 선택 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선택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33평이고 아직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났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손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1억에 3월 달에 매수를 하셨고 고점이 23억 8천이니까 거의 고점에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뒤에 15억 8천만 원의 전세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억으로 이 엄청난 대단지인 헬리오시티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분명히 추가적으로 취득세가 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매물을 지금 매도한다, 혹은 전세를 준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을 주고 갭 투자를 했는데 이 매매가는 21억 8천만 원이고요. 다음에 최저 거래가는 16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미 5억 정도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호가도 16억 3천, 16억 4천이기 때문에 5억 정도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전세를 다시 준다고 하더라도 전세 자체가 8억이 줄었기 때문에 8억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매도를 지금 한다 그러면 5억이 빠졌고 여기다가 취득세를 더하게 되면 엄청난 대단지를 사기 위해서 필요했던 6억이 모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확정짓지 않더라도 다시 전세를 재계약하는 시점에는 6에서 8억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전세는 점점 더 어려워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살펴보니까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11월 달에 거래된 17억으로 매수를 하신 게 조금 신기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세가 12억에 들어와 있는 걸 17억에 매수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갭 투자를 5억을 가지고 하신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 5억에 취득세가 한 6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과연 5억으로 투자를 완료한 게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전세 자체가 12억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는 7억이라서 23년도나 24년도에 이분이 재계약하는 시점에는 최소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전세 들어오시는 분한테 내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점에 갭 투자를 5억으로 하셨다, 이런 면이 너무도 신기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분들하고는 굉장히 대조되게 이렇게 용감한 심장을 가지신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보신 내역들의 손실을 한번 따져봤는데 이제 확정지은 손실들은 4억 3천, 4억 5천, 결과적으로 4억 5천이 제일 크게 되고요. 다음 이 4억 5천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정도 걸려서 매도를 했지만 이 4억 3천을 손해보고 판매를 하신 경우에는 4개월 만에 판매를 하셨고, 이 손실에는 취득세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더 더한 금액이 손실이기 때문에 5억 정도 손실이 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도 5개월 만에 4억 정도, 7개월 만에 이것도 4억 정도, 그리고 매도는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판매를 한다 그러면 10개월 만에
6억이 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도 있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6억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6억인데 6억을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더 버티기 위해서는 전세값이 더 내려가는 게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출을 받으셨다면 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면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전세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신축이 있어서 신축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신축 사진인데요. 신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도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신축들은 요새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야외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수영장에서 나왔을 때 샤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카페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헬스장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당연히 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가려놨는데 이 아파트는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3년 3월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헬리오랑 이쪽이랑 굉장히 멀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신축이고 가격이 괜찮다면 헬리오의 전세자들은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쪽이 가격이 더 내려가면 헬리오도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여기 아직도 전세가 1064개나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액을 살펴보면 59m² 같은 경우는 6억 8천부터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9억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7억에서 8억 정도의 34평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높은 걸로 보이지만 이렇게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만 있으면 조금 더 상황이 나을 텐데 이 강남구에 입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3년, 24년도에. 여기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같은 경우는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고 23년 2월 달에 이렇게 입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1월 달에는 6,000세대가 되는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결과적으로 개포동으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입주 세대수만 해도 11,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에서 전세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전세값이 많이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세가 내려가서 내줄 돈이 없을 때는 판매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대출을 받아서 상환한다 하더라도 대출을 버틸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 열린 미국 FOMC 이 회의 결과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번 연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1월이나 2월 달에 0.25% 정도는 올릴 거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4.5%나 되는 엄청난 금리 상승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5%까지는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내려가는 게 얼마나 빠를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꾸준히 유지하고 내릴 일은 잘 없을 거야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도 3.5%, 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6% 이렇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헬리오시티에서 정말로 손해를 보고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 이런 부분이 가속화될 것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런 부분으로는 전세값하고 금리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입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금리도 당분간 낮아질 확률은 좀 작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헬리오시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